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서울 집값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주거비 부담에 따른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서울의 총 인구수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서 대폭 감소했습니다. NH농협은행 대출 중단발 풍선 효과로 다른 은행들에 대한 대출 수요가 몰리자 대출 문턱을 높이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집단대출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3080 플러스 대책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과 해당 법안들의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본격화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 및 경기도 아파트에 대한 30대의 패닉바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의 패닉바잉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과 청약 가점 등이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집값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주거비 부담에 따른 탈서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기준 서울의 총 인구수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치솟는 집값 전셋값에 서울을 떠나고 있는 사태를 김흥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경기나 인천으로 주거 수요가 이동하는 탈서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와 인천에서 매매된 아파트 거래는 약 15만 8천 건입니다. 이 중 서울 사람의 거래는 2만 7,200여 건으로 1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경기 인천 아파트를 산 서울 사람의 비중이 이보다 적었습니다. 지난해 34만 7,300여 건 중 서울 사람 거래는 5만 1,400여 건이었습니다. 약 14%에 해당합니다. 2019년에는 13%였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서울 매수자의 비중이 증가한 겁니다. 경기 인천 부동산 시장에 서울 수요가 유입하는 건 그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집계 결과 지난달 서울에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8억 2,600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억 4,200만 원입니다. 반면 경기와 인천은 소형과 중소형 모두 6억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경기 인천으로 실수요자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서울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크고,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유출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이 점점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 집값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으면서 탈서울 현상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김흥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축소 분위기가 퍼지면서 가을 이사철을 목전에 둔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9월 29일부터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전체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세금 인상분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집단대출도 입주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 가격 운영 기준을 바꾸는 방식으로 한도를 축소합니다. 현재는 KB시세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분양가격과 KB시세 감정가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이러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현상에 대해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은 반전세나 월세와 같은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짙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080 플러스 대책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과 해당 법안들의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본격화됩니다.
앞으로 예정지구 지정과 같은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란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사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들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6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총 56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총 가구 수는 75,700가구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은 곳은 17곳으로 25,000가구에 달합니다. 가장 먼저 주민 동의를 확보한 증산 4구역은 28일 2차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10월 초에는 연신내역과 방화역, 쌍문역 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관련 법이 시행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원래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어쨌든 예정지구 공식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어쨌든 예정지구를 지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까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진행을 고려하는 지역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 택지인 성남 낙생지구와 의정부 우정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 계획을 29일 승인했습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공급을 위해 신도시 지구 지정 완료 후 지구계획, 토지보상을 병행 중입니다. 중소규모지구 18곳의 지구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울 도심사업 4만 가구는 현재까지 16,000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을 끝냈고 연말까지 11,000가구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2개 사업지구의 지구계획은 도시, 교통, 환경 등 관련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사전 청약 2만 8천 채 중 해당 사업지구에서 1만 9천 채가 공급됩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본청약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2곳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으로 10월 추진되는 2차 사전청약 대상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이 모두 끝났습니다. 2차 사전청약은 15일 모집 공고를 시작해 10월 말부터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흥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흥렬 기자입니다. 지표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9월 4주차 전국의 집값은 오름세가 둔화됐습니다. 그러나 상승 기조는 여전합니다. 4주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4% 상승했습니다. 3주차 변동률은 0.28%였는데요. 오름세가 소폭 낮아졌습니다. 수도권은 0.34% 뛰었고 지방은 0.16% 올랐습니다. 수도권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전주보다 0.19% 상승했습니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와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그리고 추석 연휴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상승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전주 변동률은 0.2%였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0.23% 올랐습니다. 공릉동과 월계동 위주로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은평구도 0.2% 올랐습니다. 은평구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불광동과 대조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강남구는 0.25% 뛰었습니다. 도곡동과 개포동의 인기단지가 가격을 견인했습니다. 서초구는 반포동과 서초동 중심으로 0.25% 올랐습니다. 송파구는 신천동 재건축과 장지동 일대 중심으로 오르면서 0.24% 상승했습니다.
강동구도 0.19% 뛰었는데요. 암사동의 신축단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강서구가 0.28% 올랐습니다. 마곡동 신축과 인근 지역인 가양동, 방화동을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관악구는 신림동과 봉천동의 대단지를 중심으로 0.22% 상승했습니다. 구로구는 구로동, 고척동, 개봉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0.22% 올랐습니다. 서울 밖 인천은 0.43% 뛰었습니다. 전주 0.45%보다 오름세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수구가 0.65% 올랐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선악동과 동춘동, 송도 신도시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오산시가 0.67% 뛰었는데요. 교통개발 소식과 저평가 인식이 있는 가수동과 지곡동, 내산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화성시도 0.64% 올랐습니다. 공공택지지구 인근과 동탄 신도시 소형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의왕시는 왕곡동과 오전동 위주로 오르면서 0.59% 상승했습니다. 군포시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산본동과 당정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58% 뛰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가격도 전주보다 오름세가 둔화됐습니다. 전국 기준 4주차 상승률은 0.16%를 기록했습니다. 3주차에는 0.18%였습니다. 수도권은 0.21% 올랐습니다. 이 중 서울은 0.14% 상승했습니다. 3주차 변동률은 0.15%였습니다. 인기단지와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데요. 전세시장도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은행권 전세대출 한도의 축소 움직임, 그리고 추석 연휴 영향 등으로 거래가 위축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포구가 0.19% 올랐습니다. 아현동과 신공덕동, 염리동에 위치한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중구도 0.19% 뛰었습니다. 신당동과 황학동 중저가 단지가 가격을 견인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선 강남구가 0.16% 상승했습니다. 교육 환경이 양호한 대치동이나 논현동, 도곡동, 중소형 위주로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에 영향이 있는 방배동과 서초동을 중심으로 0.15% 상승했습니다. 송파구는 오름동, 거여동, 가락동 위주로 0.06% 올랐습니다. 이외에 강동구는 0.18% 올랐는데요. 둔촌동과 고덕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업무지구와 인접한 영등포동과 당산동 위주로 0.19% 뛰었고요. 동작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 영향이 나타나는 노량진동과 상도동 위주로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0.18% 상승했습니다. 인천은 3주차 0.24%에서 4주차 0.27%로 오름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수구가 0.59% 뛰었습니다. 옥련동과 선악동 주요 단지에서 매매가격 상승과 동반해서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미추홀구는 하객동과 숭이동 역세권, 그리고 중소형 구축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0.35% 상승했습니다. 경기도 전세 가격은 0.24% 올랐습니다. 시흥시가 0.5% 뛰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가 인식이 있는 목감동과 정왕동 구축단지, 또 역세권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양주시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고읍지구와 덕정동 역세권 중심으로 0.5% 올랐습니다. 안산 단원구는 0.47% 상승했습니다. 초지역세권과 신길동 주요 단지에서 오름세를 주도했습니다. 수요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름세가 약해지는 경향이 띄는데요. 통계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출 축소로 인한 실수요자 위축 때문이라는 걸 고려하면 진정한 의미의 안정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전히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불안감이 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채 총량 관리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웅열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웅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청약 단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분양 일정 살펴볼 텐데요. 먼저 경기 가평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가평군 가평읍에서 힐스테이트 가평 더 뉴클래스가 1순위 청약 진행합니다. 1순위 접수는 10월 6일이고요.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상 23층에 7개 동 451가구 규모이고요. 모든 가구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까지 중소형으로 공급됩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가평구는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문 비규제 지역입니다. 덕분에 규제도 비교적 덜한 편인데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도 6개월로 이 규제 지역보다는 짧은 편입니다. 네. 인근에는 경춘선 노선인 ITX 가평역이 위치하고요. 이 ITX를 이용하면 서울 용산역까지 약 60분대의 이동이 가능하고 청량리역까지는 40분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제2경춘국도도 조성될 예정인데요. 이 도로를 이용하면 차량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이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까이에 유통 매장과 전통시장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또 가평군청과 같은 관공서, 은행, 의료시설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시설도 위치합니다. 학교도 다수 있는데요. 가평초와 가평중, 가평고 통학이 가능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인근입니다. 이 밖에 가평천과 본합산, 칼봉산 등 녹지도 가까운 편입니다. 아파트 자체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요. 남측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서 채광과 일조권이 양호한 편입니다. 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포베이 맙통풍 구조의 복도 팬트리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 같은 넉넉한 수납 공간이 적용됩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도 포베이 맙통풍 구조가 적용이 되고요. A타입은 복도 팬트리와 안방 내 대형 알파룸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만의 이 스마트홈 플랫폼인 하이오티도 도입이 됩니다. 이 하이오티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세대 내 사물 인터넷 기기와 조명, 가스밸브, 환기 등 내부 상태를 조회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공동 현관 출입과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이 가능한 공동 현관 스마트폰 키 시스템도 도입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3년 11월입니다. ITX라는 교통의 편리성, 또 제2경춘국도라는 교통에 대한 호재들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 학군까지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규제 지역으로서 이 청약에 대한 문턱이 비교적 좀 낮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단지 살펴볼까요? 네, 다음엔 평택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택에서도 분양을 앞둔 곳이 있는데요. 평택시 칠원동 신촌지구 5블록에서 평택 지제역 동문 D 이스트가 6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시공사는 동문건설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7층에 12개 동 741가구 규모입니다. 모든 가구가 전용 84제곱미터 면적대입니다. 동문건설은 그동안 이 신촌지구의 4개 블록에 3,900여 가구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번 5블록 분양을 끝으로 신촌지구는 약 4,600가구의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네. 입지적인 특징도 이제 살펴봐야겠죠. 네. 주변 교통망으로는 지하철 1호선과 SRT 노선이 지나는 평택 지제역이 가깝습니다. 단지 앞에 서울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이 밖에 경부고속도로와 평택 제천고속도로, 1번 국도, 45번 국도 등 이 광역도로망도 갖춰져 있습니다. 아울러 국철 1호선 서정리역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있는 수원발 KTX 직결 사업과 평택 동부 고속화 도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은 것도 한 특징인데요. 평택 7궤 일반 산업단지, 평택 종합물류단지, 안성 원곡 일반 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도 가까운 편입니다.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요. 직접 살지 않더라도 임차 수요를 구하기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아파트에 눈에 띄는 점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거주지 제한 없이 자격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분양 물량 중 75%는 가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25%는 추첨입니다. 입주는 2024년 2월 예정입니다. 네, 경기도 분양 소식 좀 더 살펴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하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덕풍동에서 더샵 하남 에디피스 아파트가 6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단지는 지상 25층 높이의 980가구 규모입니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96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전용 면적 3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중소형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가깝고요. 올림픽대로와 수도권 제1순환도로 상일 IC, 중부고속도로 하남 IC도 인근입니다. 교통개발 소식도 있습니다. 하남시청역에는 3호선 연장선이 2028년 개통 예정이고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사 강변도시에는 9호선 연장선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대형 유통매장과 전통시장 등이 있고요. 시청과 예술회관 같은 인프라도 인근에 깔려 있습니다. 신장초등학교가 위치하고 남한중, 신장고도 도보권에 자리합니다. 이 밖에 녹지공간도 인근에 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시설, 그리고 GX룸, 실내 골프 연습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독서실, 어린이집 등도 함께 들어섭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설비도 설치가 되고요. 이 포스코 건설의 스마트 기술인 IQ텍이 적용돼서 조명이나 난방, 환기 등이 자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단지의 입주 예정일은 2024년 3월입니다. 워낙에 업무 단지가 풍부해서 수요층 든든하게 받아갈 수 있는 평택에서의 단지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 또 하남은 또 서울에서 워낙에 가깝다 보니까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도에서 세 군데 단지 살펴봤는데요. 다른 지역도 있을까요? 네, 이번엔 지방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남 거제시에서 거제 반도 유보라 아파트가 청약자를 모집합니다. 290여 가구 규모의 지상 20층 높이로 조성되는 단지입니다. 면적대는 전용 84제곱미터에서 109제곱미터로 공급이 됩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옥포동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배후도시이자 동부권 중심 주거지로 꼽힙니다. 옥포 시외 버스터미널이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시내버스 노선 22개가 지납니다. 그리고 거제대로와 옥포 대첨로, 옥포 중앙로 등 시내 교통망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송정 IC를 통하면 거가대교, 부산, 창원, 김해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단지 앞에 대형마트가 위치하고 옥포 시장과 우체국, 주민센터, 옥포 종합운동장도 도보권입니다. 옥포항 수변공원과 옥포공원, 옥포대첩 기념공원 등 녹지시설도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포 유치원과 옥포 초등학교, 성지중학교도 도보권에 있습니다. 국산초, 옥포중, 옥포고, 거제고, 거제 외국인 학교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 단지는 시공사인 반도건설이 옥포동에 처음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맞춤형 특화 설계와 첨단 시설을 도입해서 수요자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를 하고요. 각 세대는 드레스룸, 그리고 주방 팬트리, 알파룸, 가변형 벽체를 반영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일부 세대에는 수납 공간을 극대화한 포베이 판상형 설계를 적용합니다. 단지 내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연못 정원 같은 시설도 조성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거제시가 비규제 지역이라는 건데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일정 금액을 예치했다면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그리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입니다. 네. 요즘에 제 주변에 이 거제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뷰도 너무 좋고 정말로 딱 살기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반도 유보라 청약이 시작이 된다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특히나 비규제 지역이라는 특징까지 함께 살펴드렸네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삼정건설이 낙민역 삼정 그린코아 더시티 단지를 선보입니다. 이곳은 아파트 142가구를 비롯해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되는데요. 6일에 아파트 청약을 먼저 시작하고 15일부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청약을 진행합니다. 아파트 142가구는 모두 전용 면적 61제곱미터로 조성됩니다. 이 단지는 부산 지하철 4호선 낙민역과 동해선 동래역 사이에 위치하는데요. 두 역 모두 도보권의 자리에
더블 역세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만덕 터널과 원동 IC를 이용한 광역 교통망도 준수합니다. 아울러 인근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병원이 위치하고요. 낭민 병설 유치원과 낭민초, 동래고도 가깝습니다. 단지 가까운 곳에 온천천 시민공원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가 있고요. 여러 체육시설도 인접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근린공원인 동래 사적공원도 위치합니다. 입주는 2024년 6월 예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주 청약 접수가 시작되는 단지들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인가요? 네, 서울에서 물량이 귀한 서울인가요? 서울에서 예, 네. 당첨자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예, 강동구 상일동에 조성되는 이 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가 6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 단지는 지상 27층 높이의 6개 동, 총 593가구 규모로 지어집니다. 시공사는 DLENC입니다. 평형대는 전용 84제곱미터와 101제곱미터로 조성됩니다.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이 가깝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서울 양양고속도로, 올림픽대로도 인접합니다. 인근에는 강솔초등학교와 강명초등학교, 강명중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이 예정된 부지도 도보권에 위치합니다. 단지 앞에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과 근린 생활시설 설립 용지가 있습니다. 유치원과 도서관, 은행, 우체국 등 생활 편의시설을 비롯해서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대형마트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단지 주변으로 공원 조성도 계획돼 있어서 거주 여건이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 개발 소식도 좀 있는데요. 단지 주변에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선과 강일역 광역 환승센터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서울 강동권 비즈니스 복합단지로 개발 중인 고덕 비즈밸리를 비롯해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도 주변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평당 평균 약 2,300만 원대의 분양가로 공급이 되고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전체 물량의 5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그리고 101제곱미터 물량의 절반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가점이 낮은 분들은 당첨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이 5년이고 전세를 놓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입주는 2024년 2월 예정입니다. 네. 10월에 64,900가구가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작입니다. 그중에서 10월 첫째 주에 기다리고 있는 주요 청약 정보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청약 정보들이 또 대부분 10월 6일 금요일에 일정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준비하셔서 청약 접수 꼭 도전해보시고요. 당첨의 행운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은열 기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